옛날에 뭐 한 1년 전인가 미국에서도 뭐 산불이 나가지고 뭐 한 2달 뭐 가기도 하고 뭐 이제 그랬는데, 예, 산불이란 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뭐 봄이나 가을에 얼마나 건조해요. 그리고 보면 정말 다 불쏘시개들이죠. 그러니까 참 어떻게 불 안 타고 있는 게 다행인 것 같아요. 뜻대로 그렇게 산불 나는 거 보면은 그냥 완전히 뭐 그냥 부옇게 돼가지고 그냥 뭐 지옥을 보는 듯한. 제가 고향이 영덕이어가지고 그 친척들도 많이 살고 막 지금 정전이 됐대요. 그 전선 거기 다 타버려가지고. 그래서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좀 어수선한 일이 많어요. 뭐 하여튼 뭐 이번 주에 빨리 뭐 이렇게 탄핵이 될지 안 될지 빨리 결정이 나고 뭐 그래야지 좀 뭐 국민들도 뭐든 어느 쪽이든 빨리 이제 마음 졸이고 안 있을 텐데, 좀 그렇습니다. 예, 뭐 하여튼 뭐 그거는 그렇고 우리는 또 뭐 공부하러 왔으니까 또 뭐 우리 일을 또 해야 되겠죠. 이번 뭐좀 뭐 우리 법구경 이번 할 차례인데 조금 저번 시간하고 좀 이어지 가지고 좀 제가 공부하고 있는 바를 좀 여러분들하고 조금 나누고 싶어 가지고 몇 가지 이제 좀 준비를 했습니다. 뭐 저번 주에 얘기했던 거하고 좀 비슷한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불교적인 수행과 깨달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뭐 불교적에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뭐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이런 걸 별로 뭐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게 크게 뭐 공부에 도움이 안 된다, 수행에 도움이 안 된다, 이제 이런 거겠죠. 보통 뭐 아르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이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자꾸 우리는 알려고 하잖아. 그런데 사실 그런 마음들이 사실 불교를 더 알기 어렵게 하는 거다. 굉장히 역설적이잖아요. 도대체 그 깨달음이 뭐예요? 불법이 전한 이치가 뭡니까? 라고 이제 우리는 시원하게 알려주기를 바라지. 병속에 어떻게 새를 꺼냅니까? 빨리 답을 알려주세요. 이제 이러고 싶은 거죠,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들이란 게 사실 분별의식이란 말이죠. 분별의식. 분별의식이라는 말은 너와 나를 나누고 안과 밖을 나누고 선과 악을 나누고 크고 작을 나눈다. 이런 이제 분별의식이란데 그런 마음들이 사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고 번뇌를 만드는 거고 불법을 제게 알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말이죠. 이게 사실 굉장히 이제 역설적인 상황인데요. 그래서 저는 뭐 불교 참선도 뭐 좀 뭐 조금 했지만은 이렇게 저는 좀 이론적으로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설명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학문적인 세계를 뭐 기웃기웃하고 있는데 뭐 제가 대학교 오고 뭐 이런 것도 벌써 10년이 됐죠. 그런데 하여튼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게 내가 알므로써 불교를 만나는 것이 결국은 불교를 더 알 수 없게 만드는 길이구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자각인데요. 마치 뭐 행복의 파랑새를 만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돌아다녔지만은 결국은 행복의 파랑새는 내 집안에 있었다, 뭐 이런 역설과도 같고, 또 우리 뭐 불교에서도 소를 타고 소를 찾는다, 뭐 어부나이 3년 찾는다, 이런 비유도 하잖아요. 결국 불교라는 것은 소를 타고 있는데도 내가 소가 어디 타고 있냐고 이렇게 찾는 그런 꼴이다. 뭐 혹은 뭐 내 머리를 이고 지고 있으면서 내 머리가 어디냐, 이러고 있는 사람 꼴이다. 이런 되게 역설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하여튼 뭐 저의 이론적인 탐색은 뭐 하여튼 이제 그런 결론인데, 어쨌든 그래도 저는 제 어떤 뭐 사명이랄까 이런 것들 어떻게 좀 납득이 갖게 불자들이나 또 혹은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조금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런 궁금함에서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래서 뭐 보통 뭐 요즘에 뭐 사마타 위파사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보통 뭐 선정 정해 정해 상수를 한다, 뭐 이런 말도 뭐 사마타를 보통 정이라고 하고 위파사나를 이제 해라고 이제 얘기하는데,
잘 안 보시나요? 됐나요? 제가 글자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 조금 됐나요? 뭐 글자는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바로 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너무 저기 글자 작은 거 보려고 애쓰지 마세요. 더 클까요? 오케이. 사마타는 이제 그 뭐 이렇게 한 가지 대상에 이제 집중하는 방법이죠. 보통 뭐 정근도 석가모니 정근도 마찬가지죠. 석가모니 분석가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구절을 이제 계속 우리가 이렇게 반복해서 이제 그 하잖아요. 그 집중을 일으키는 방법이 따릅니다. 보통 호흡도 마찬가지죠. 뭐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이제 호흡. 그러니까 그 하나의 특정한 대상에 이제 계속 어떤 그 주의를 집중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어떤 정신이 산란하는 그런 것들이 멈추고 이제 강력한 집중으로 나가다. 그게 이제 사마타 수행이다. 또 위파사나 하는 요즘에 남방 이제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제 위파사나를 이제 많이 하시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이 소개되었고요. 그런 거는 뭐 걸으면서도 내가 발을 들고 있음, 발을 내디듬, 발을 들고 있음, 내디듬, 뭐 숨을 들이심, 내심 이렇게 이름 붙이면서 이제 내한테 주어진 감각을 이제 이렇게 있는 그대로 이제 지켜보는 이제 그런 방법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무상하다 고 무아, 무상고 무아를 이제 통찰을 얻는 그런 수행이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하죠. 뭐 우리 대승불교 안에서는 이제 위파사나를 이렇게 그렇게 권장하지는 않는데 뭐 어쨌든 뭐 초기 불교 하시는 분은 이제 위파사나 수행을 이제 하시죠. 네. 거기에는 이제 굳이 이제 대응이 되진 않고요. 보통 뭐 알아차림을 보통 이제 정념이라고 하고 그거를 이제 뭐 알아차림으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정을 익힌다. 뭐 내가 뭐 호흡을 이제 알아차림을 일으키고 그거를 이제 정념이라 하고 그거를 하나의 그런 알아차림을 하는 거를 이제 사티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위파사나 같은 경우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무상고 무아를 통찰을 얻는 수행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팔정도 하고는 이제 굳이 일대일로 이제 이렇게 대응이 되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조금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위파사나는 이제 뭐 무상고 무아의 통찰을 얻는 거라고 하면 정견으로도 이제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그런 걸 알아차린다는 의미로서는 이제 정념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그 뭐 팔정도 하고 이제 굳이 이제 매치를 한다면 이제 그 정도로 이제 할 수 있는데 그게 뭐 이렇게 1대1로 이제 대응이 되지는 않고 어쨌든 이제 수행 방법으로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눈다. 그렇습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한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팔정도 하고 정정, 정의에 일어난 건 사마타로 볼 수 있죠. 위파사나는 이제 정견 또 정념 하고도 이제 같이 갈 수 있다. 그렇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고요. 하여튼 사마타 위파사나로 나눌 수 있고 또 우리 선불교에서는 이제 보통 관하선이라고 하죠. 관하선. 뭐 묵조선도 있고요. 본래 청정한 마음을 직접 체험하고 주체, 객체, 이원, 분별을 넘어서는 즉각적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수행의 핵심은 사물과 자아를 분리하지 않고 보고 순수한 알아차림 그 자체로 머무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 보통 비이원적 관념이라는 것은 보통 불이라고 그러잖아요. 불이적 분별심을 버려라. 불이적 관점이다. 그런 걸 이제 비이원적 관점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사실 우리 안에서 잘 정립이 이제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가나선도 하나의 뭐 윗바사나 일종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이하고 좀 전혀 다른 관점이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러니까 뭐 대승불교에서는 그거는 조금 뭐 수준이 낮은 거다. 뭐 윗바사나 사마다나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런 거를 뭐 단계적으로 뭐 밟아서 수승한 이제 뭐 가르침이 이제 뭐 가나선이나 화두, 뭐 조사선 뭐 이런 거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쨌든 요거하고는 좀 결이 다른 본래 청정한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이 선불교다. 이런 것들은 주체와 객체 이원 분별을 넘어신다. 결국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내가 있고 내가 대상을 본다. 뭐 이런 어떤 분별 의식이란 말이죠. 결국은 다 한 마음이 만든 분별인 건데 내 마음이 만든 분별인 건데 나라는 것이 있고 내가 또 대상을 본다.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아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근데 하여튼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하도 수행을 통해 주고 그런 분별을 깨면은 순수한 알아차림 상태가 나온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순수한 알아차림 그게 뭔데? 이렇게 참 그 표현하기가 어려웠는데요. 글쎄 저도 뭐 하도 하면서 이런 경험을 몇 번 했는데 이게 어떻게 경험되냐 하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숨이 그냥 홀딱홀딱 넘어가야 돼 그냥. 왜 마라톤 하는 사람들 뭐 하여튼 뭐 마라톤이 됐든지 뭐 어떤 극한의 상황에 겪었을 때 뭐 마라톤 하는 사람도 데드 포인트라고 하잖아요. 어떤 극한의 상황을 넘으면 그냥 전혀 힘들지 않아 그냥 몸이 그냥 날아갈 것 같은 모라일체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경험을 하기도 하는데요. 뭐 예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막 열심히 이제 그림을 그리고 막 그런데 집중하다 보면은 그냥 내가 하는지 그냥 모르는 뭐 시간 간지는 모르고 막 이런 경험도 있잖아요. 뭐 하나의 사람이 집중하면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보통 심리학에서는 보통 이제 뭐 플로우 상태다, 그냥 뭐 플로우 상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냥 하나에 몰입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내가 뭘 한다, 뭐 이런 관념이 없어지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인데 말하자면은 이렇게 화두도 막 그렇게 그 화두라는 어떤 의문을 가지고 그냥 뭐 제가 선을 날 때 그냥 이렇게 일주일 이제 용면진이에요. 일주일 동안 이제 잠을 안 자고 이제 그런 공부를 하는데 막 그러다 보면 막 그냥 뭐 육체적으로 그냥 극한의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세상이 그냥 훤하게 보이는 갑자기 그냥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냥 하여튼 뭐 그냥 극한의 상황에서 그냥 이렇게 그냥 세상이 훤해지는 그런 경험을 몇 번 했는데요. 물론 뭐 그게 뭐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경험이다 뭐 어떤 뭐 북에서 말하는 어떤 뭐 깨달음하라고는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순수한 알아차림 뭐 그런 상태로 이제 뭐 이렇게 잠시 지나가는 뭐 그런 거더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불교에서는 화두 수행을 해서 화두가 깨진다 그런 말은 이제 순수한 알아차림의 상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의 거울과 같이 그냥 세상을 이제 비출 뿐이다. 이런 상태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것도 사실 뭐 공부를 실제로 해가지고 내가 체험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거는 이론적인 알무뿐이고요. 그런 경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뭐 그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깨달음 혹은 열반 이런 것들은 고정된 자아에 대한 착각, 영속된 존재에 대한 집착 등을 벗어난 해탈 상태를 가리키고 지금 이 순간을 명료하게 보는 자유로운 마음 상태로 묘사되며 과거 미래에 대한 번뇌가 극소화된다. 그러니까 보통 뭐 here and now 뭐 그러잖아요. 명상하는 사람들 그냥 지금 현재를 그냥 산다. 지금에서 우리는 항상 깨면서 내가 뭐 잘 살고 있나? 뭐 내가 어제 뭐 했는데 앞으로 내가 뭐 해야 되지? 내가 뭐 어디로 이사 가야 되지? 막 이런 걱정을 우리 항상 이렇게 계속 필름이 돌아간단 말이죠. 과거 현재 이런 것들이 다 번뇌인데 아니 뭐 이거 재밌는 거 하고 있으면 그냥 시간 가는지 모르고 그냥 그냥 빠져 있잖아. 제가 탁구를 좋아하는데 탁구를 치면은 탁구 우리 코치들이 그래요. 항상 몸에 힘을 빼라. 몸에 힘을 빼라.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뺀다는 말은 결국은
내가 잘해야 된다. 내가 팔을 이렇게 움직이고 이런 힘으로 한다. 이런 생각하면 벌써 공은 못 맞춰. 그냥 무심하게 그냥 탁구를 치면 그냥 공이 넘어가고 그래야지 공이 빨리 되고 결국 이제 몸에 힘을 뺀다는 것은 그냥 무심하게 쳐라 그냥 그냥 그게 수많은 연습으로 해가지고 그냥 몸이 자동스럽게 자연스럽게 가야지. 아니 축구 뭐 운동 선수가 내가 여기서 공을 여기서 빼야지 저기서 빼야지 벌써 생각하고 있으면 벌써 공은 지나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달리고 무의식적으로 그냥 공을 타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항상 보통 그거를 이제 마음이 그러니까 그 혼란한 상태라고. 근데 그냥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은 내가 뭐 하고 있지 뭐 해야 되지 이제 내가 그냥 뭐 내가 운전하고 있으면은 뭐 오히려 그냥 운전만 하고 뭐 내가 밥을 하고 있으면 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걱정할 때 그렇잖아요. 내가 잘 살고 있나? 내가 내 기분이 왜 이렇지? 막 이런 생각들, 나를 돌아보는 생각들. 그러니까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말하는 불교로 말하는 이제 번뇌라는 거죠.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아니 탁구 칠 때 그냥 몸 그냥 아들 모르게 내가 힘들면은 그냥 들어가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요 힘으로 쳐야지 벌써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벌써 이게 번뇌가 이제 들어간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렇게 깨달음 얻는 상태는 이제 굳이 뭐 내가 잘해야 되겠다, 내가 남한테 어떻게 보여야지, 뭐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이제 안 들어간 상태인 거죠. 몸에 힘이 빠진 상태죠. 상태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뭐 밥 먹으면 배고프면 뭐 그냥 밥을 먹을 뿐이고 그냥 졸리면 잘 뿐이다. 뭐 이런 상태로 이제 보통 묘사하잖아요. 그래서 뭐 깨달음 상태를 이제 한 걸음도 옮기지 않고 그냥 그냥 뭐 내가 뭐 어떻게 그를 내가 노력해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변한 게 아니라 그냥 내 관점이 바뀌어버리라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뭐 어떻게 잘했어야 되고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고 한데 그냥 지금 이 순간을 그냥 현재로 그냥 살아간다.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자유로운 상태고 뭐 그런 것들로 이제 묘사가 되죠. 물론 뭐 이런 것들은 이것도 내가 말하는 어떤 깨달음에 대한 말일 뿐이고 결국은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실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고 있는 인지과학, 뭐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어떤 뇌과학, 이제 뭐 뇌과학의 이제 뭐 일종인데요. 그래서 인지과학은 이제 뇌가 정보를 처리하고 행동 의식을 발생시키는 이제 과정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제 예측 처리라고 뭐 인지과학 여러 가지 이제 분야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그러니까 뇌는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뇌는 외부 자극을 수동적으로 아니 제가 읽을게요. 같이 제가 읽겠다는 얘기입니다. 뇌는 외부 자극을 수동적으로 입력받는 기기가 아니라 끊임없이 미래를 예측하고 예측 오류를 줄이려 하는 능동적 체계라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뭐 그때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랑이를 봤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냥 호랑이다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는 저게 뭐지? 처음 보는 저거 뭐 강아지인가? 같이 놀아야 되는가? 이렇게 어린아이 이렇게 처음 보는 어린아이는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이제 살아가면서 저거는 피해야 되는 거고 저거는 먹어야 되는 거고 뭐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제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상을 이렇게 알려고 하는 거죠. 알아가 가지고 점점 오류를 줄여간다는 거죠. 저건 호랑이다. 저거는 사과다. 저거는 물이다 하면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가 뭐 똥인지 된장인지 빨리 판단하고 우리가 생존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 처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존에 필요한 거다. 그런데 이것이 한편으로는 우리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편견으로 작동하더라. 뭐 얘기했지만은 뭐 어떤 착시의 예나 뭐 어떤 환청의 예나 뭐 이런 것들도 하는 거죠. 뭐 가령 뭐 이런 경험 하잖아요. 요즘에 핸드폰에서 윙 진동하잖아요. 진동 막 하면은 진동도 안 이러는데 왠지 막 이렇게 헛소리가 진동이 울리는 것 같아. 그런 경험도 많이 하잖아요. 뭐 조금만 흔들리면 막 근데 저기 핸드폰 진동이 울리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들이 예측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 우리는 그렇게 미리 이렇게 우리가 그 미리 이제 인식해 놓은 이제 그런 어떤 판단으로 이제 세계를 이제 보려고 한다. 이런 것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예측 처리라고 이제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이렇게 본다는 것은 어떤 그런 그 예측 오류에 대한 가중치를 줄이는 건데요. 주의를 있는 저거 뭐지? 이렇게 보면서 저거는 된장이구나. 저거는 똥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 가지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를 기울인다는 이제 그런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측을 이제 최소화하려고 한다 우리 뇌는. 그래서 주의라는 것은 예측치와 입력이 어긋날 때 발생하는 예측 오류 가운데 어떤 오류에 집중해서 모델을 업데이트할지를 결정하는 과정이 주의다. 명상은 주의의 배우 방식을 바꾸어 특정 자극에만 정밀도를 높이거나 전체 간격에 고르게 분산시키면서 기존 예측 모델을 재조정하는 훈련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 사마타 수행을 하잖아요. 수행도 우리가 내가 호흡에 내가 하나의 이제 주의를 집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명상의 어떤 효과라 할까? 그러니까 내가 기존에 있던 그런 기존의 판단들 이런 것들을 한번 멈추어 가지고 한번 내가 대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이제 습관들을 한번 멈춰보고 우리 하나의 호흡에 한번 집중해보자. 아니면 화두에 집중해보자. 아니면 염불에 집중해보자. 이제 그런 하나의 큰 주의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 있잖아요. 자고 있는데 막 차 소리가 너무 들려가지고 신경 쓰여. 그런데 그냥 사이렌 소리가 왱왱 하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 옆에 차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죠. 그런 경험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막 앉아있는데 내가 그냥 미래 걱정, 과거 걱정 막 그냥 머리가 혼란스러워 잠이 안 와. 그럴 때 오히려 하나의 그냥 큰 사이렌 소리처럼 그냥 하나의 그냥 하도의 대상에 그냥 하나에 집중해 버리는 거야. 그런 방법이 내 주의를 이제 그 대상이 이제 이렇게 가둬 버린 거죠. 그럼으로써 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고정관념들의 틀을 한번 막아보자. 이런 역할일 수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들이. 그래서 얻는 것이 뭔데 했을 때 보통 이렇게 심리학에서는 이제 딥프라이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그냥 이게 습관적 해석. 저거는 당연히 그냥 호랑이다. 저거는 당연히 똥이다. 저건 된장이다. 이제 우리 이런 습관적 예측이 있잖아요. 오랜 학습과 경험으로 형성된 고정된 가정, 세계관 같은 예측치다. 명상을 통해 이 딥프라이어가 일시적으로 느슨해지면은 사물 감각, 자기 자신을 새롭게 직접 체험하는 가능성이 열린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왜 그냥 나이가 들면 시간이 빨리 간다고 그러잖아요. 이것도 심리학자들이 되게 연구를 했는데요. 왜 어린 시절은 왜 우리는 시간이 안 가고 왜 나이가 들면 더 빨리 간다고 느껴지느냐. 같은 절대 시간 똑같은데 그걸 연구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게 결국 노화 때문이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이제 이렇게 어린 애들은 이제 이렇게 뇌가 이렇게 필름이 착착착착 빨리 돌아간다면 이제 어린이 된다는 거는 이제 이렇게 두뇌 활동이 늦어지면서 천천히 세상을 이제 더 듬성듬성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으로써 상대적으로 이제 시간이 빨리 간다는 느끼는 건데요. 또 그렇잖아요. 어른이 되면은 드라마를 봐도 저 옛날에 봤던 드라마인데 또 하네 이제 이런 느낌 있잖아요. 분명히 다른 내용인데 그냥 어떤 막장 드라마의 어떤 전형적인 공식이고 하니까. 근데 어린애들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뭘 하나 그냥 눈송이를 봐도 이렇게 지켜보고 그냥 신기한 거 보면 이렇게 지켜보고 막 그러잖아요. 신기한 듯이 보잖아요. 저는 자식을 안 키워봐서 모르겠는데 자식 키워보면 그런 걸 느끼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애를 보면서 내가 어린 시절에 어떻게 살았고
아, 참 내가 어린 시절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걸 느낍니까? 예? 저 새끼는 왜 그래? 항아 우리 번뇌의 대상이 돼. 그것도 또 제가 생각이 못했는데. 아니 이런 공원대 이제 같은 거 보면 이제 유모차 끌고 이제 이렇게 애하고 이제 산책하는 모습 보면은 이렇게 부모가 이제 애 손잡고 막 이렇게 가지고 가지고 이렇게 애가 막 어떤 신기한 걸 지켜보면 이제 부모도 신기한 듯이 같이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야 이렇게 부모라는 게 어른이 됐어도 어린애 기분으로 이렇게 이렇게 애 자기 자식이라는 창을 통해서 그런 걸 기분을 느끼는가 뭐 이런 생각도 한 번씩 드는데 뭐 그것도 이제 또 제 생각일 수 있는 거고 실제 애를 보면서 더 번뇌를 느낀다고 하니까 아, 자식이 아, 내가 못했는데 너도 못하네. 아, 나도 이런 정도예요. 아, 예. 아, 그래서 예? DNA 똑같으니까 저 새끼가 좀 나를 반복하네. 내 업장을 반복하네. 제가 더 괴로. 그래서 뭐 부처님이 이제 라울라로 어, 장애다 하고 자기 자식의 이름을 붙여요. 근데 뭐 어쨌거나 뭐 그 심오한 경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부처님 또 그 전기에 나오잖아요. 뭐 어린 시절에 전기 가는데 전기에서 뭐 이렇게 무슨 지렁이가 반토막 났는데 그거를 너무 가슴 아파 지켜보고 있는데 그거를 또 새가 와가지고 그냥 탁 집어 가버렸다. 그렇게 그런 데서 너무 감성에 어떤 충격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아, 이 산다는 것이 뭐냐, 죽는다는 것이 뭐냐 이런 감성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특별히 감수성이 높다는 게 아니라 뭐 어린 시절은 다 누구나 그렇잖아요. 뭐 받든지 새롭고 그냥 음악을 들어도 막 이렇게 새롭고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나이가 든다는 거는 그냥 시상이죠. 그냥 전에 들었던 음악이고 또 하네 뭐 전에 봤던 사람이네 이제 이런 습관적인 틀로 작동하는. 그러니까 사는 게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금 그런 것들을 조금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고정된 틀로 고정관념으로 이제 바라보기 때문에 세상을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보고 그냥 이게 재미없는. 근데 명상을 한다는 건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리셋하자, 멈추고 한번 다시 생각하자. 그냥 고정된 틀로 세상을 보지 말고 그냥 멈춰보자.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뭐 어떤 기도를 세게 하고 나서 어떨 때 음악을 들어봤는데 같은 음악인데 그냥 너무나 감미롭게 들리는 거예요. 같은 음악을 듣는데도 참 음악이 보인다는 게 이런 거구나. 관세음보살 세상의 소리를 본다는 건데 음악도 볼 수 있구나 이런 걸 느끼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여튼 고정된 어떤 습관적 틀로 한번 벗어나 보자. 왜냐하면 우리의 뇌라는 것은 세계를 해석하려고 한다, 예측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우리 저번 주에도 그런 걸 많이 봤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뭐 컵인데 이런 거 컵으로 보기도 하고 사람이 마주치는 걸로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저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예측을 한단 말이죠. 어떤 누구에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뭐 저 구름 보면 참 아기 코끼리 그림이다 뭐 어떤 구름을 보고도 뭐 예수님 그림이다 부처님 구름이다 뭐 어디 동굴 가면 성류구 가면은 막 그 다 이름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보려고 노력하면 진짜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거는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무슨 그림입니까? 그냥 점이죠. 응? 해석이 됩니까? 요 개 그림 보입니까? 개 그림? 개. 그죠? 요거 머리고 뭐 보고 있고 여기 다리고 이렇게 있고 여기 뭐 나무로도 보이고 개로 보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개로 보면 개 맞다. 처음 보면 뭐 이렇게 보는데 그게 보이죠. 그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작동한다는 거죠. 요것도 저번 주에 보셨던.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집중 수행 보통 우리 뭐 사마타 수행
또 열린 관찰, 이건 윗바사나라 보통 하고, 보통 비인적 영상, 비이원적 영상,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가나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심리학에서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이런 명상이 어떻게 다를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깨달음의 체험이란 것은 뇌의 자동화된 예측, 자기중심적 분류, 과거 기억의 틀이 약화되면서 과거 틀 없이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직접 보고 고정된 자아감이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경험, 이를 통해서 무상, 무아, 고를 체험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상태, 이런 것들을 깨달음의 체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 불교 명상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예술을 하거나 뭐 음악을 하거나 뭐 고도의 집중이 된 상태에서 이제 이런 경험을 한다고 그러죠. 뭐 불교만의 깨달음은 어떤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뭐 어떤 영성 체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이런 어떤 깨달음의 체험을 이제 하는 거고, 뭐 종교에서 이제 보통 뭐 용어는 달랐지 이런 어떤 깨달음의 체험과 유사한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거를 DMN 이런 상태, 이제 이런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명상 시의 DMN이란 것은 그러니까 마음이 이제 그냥 이게 디폴트 기본적인 상태인데요. 그냥 이렇게 마음이 헤매는 상태예요. 그냥 멍 때리고 있을 때 뭐 해야 되지? 인생은 뭘까? 왜 살아야 되지? 이런 걸 묻는 것 자체가 벌써 말하자면 내 모습을 보고 내 자기 반성을 하는 거죠. 자기 반성을 하는 거고, 내가 잘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건 벌써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에 대해서 뭔가 만족을 못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명상할 때 그렇잖아요. 뭐 하나의 어떤 뭐 석가모니불 정근을 집중하고 있을 때, 뭐 여러분들 뭐 내가 뭐 집에 가스 잠갔나 안 잠갔나, 뭐 집에 내가 뭐 밥을 차려줬나 안 차려줬나 이런 걱정 안 하고 있죠. 내가 하도 하나 집중하고 있고 석가모니불 이제 하나에 이제 집중하고 있는데, 뭐 그런 생각, 가만히 앉아 있는데도 내가 가스 잠갔나 안 잠갔나, 문을 잠갔나 안 잠갔나 이렇게 고민할 때 있잖아요. 불안하니까. 가만히 있는데도 뭐 누가 건드는 것도 아닌데도 내가 뭐 분명히 하긴 했는데도 이런 거 뭐 그런 경험뿐만 아니라 뭐 우리 애는 뭐 공부 잘하고 있나, 나는 어디 벌써 빨리 어디 무슨 뭐 좋은 직장 얻어야 되는데, 뭐 이런 굳이 안 해도 되는 어떤 그런 상태들, 이런 상태들이 보통 뭐 마음이 이제 뭐 원숭이처럼 이제 막 왔다 갔다 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상태를 이제 보통 DMN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 뇌과학자들이 이제 이렇게 용어를 붙였습니다. 그런 상태, 마음이 이제 흔들리는 상태. 그래서 이 명상이란 거는 습관적 예측 이런 것들을 이제 해체하고 지금 이 순간에 이제 현재금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거나 타인을 대할 때 늘 이럴 것이다라는 견고한 틀이 무의식 중에 작동합니다. 대인관계, 일상, 사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고정관념으로도 나타납니다. 그렇죠? 뭐 다 봤던 음악이고 봤던 영화고 또 하네. 식상하게 되게 나이가 든다는 건 이제 그런 것이란 거죠. 근데 우리는 뭐 해체되는 순간에 어떤 사례들, 그러니까 왜 이런 브라인드 테스트라고 하잖아. 브라인드 테스트. 커피 맛을 뭐 스타벅스 뭐 5,000원짜리 커피, 뭐 3,000원짜리 커피, 2,000원짜리 커피. 그러니까 우리는 5,000원짜리 커피는 당연히 맛있다고 생각하고 예상하는 게 맞으니까 맛있네. 2,000원짜리는 2,000원짜리 맛이네. 이제 하는데 이제 눈 가리고 그냥 가격표 떼놓고 이제 해놓으니까 이게 뭐 큰 차이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 비싼 거는 당연히 맛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뭐 커피 맛을 보니까 또 비싼 거는 당연히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뭐 비싼 옷을 입으면 내가 당연히 좋아 보이고, 이제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본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번 내려놓으면은 커피 맛도 다르게 보이고, 뭐 어떤 우리가 사물을 이제 바라보는 방식도 정말 어린애의 시선으로 늘 새롭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을 관계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생겼을 수 있고 차가운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 나를 이렇게 대할 것이다. 우리 그 선입견으로 예전에 뭐 그런 것들이 뭐 맞을 수도 있지만은 자기 선입견일 수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아니 내가 갔는데 뭐 어디 집단에 갔는데 나한테 굳이 뭐 말도 안 걸고 뭐 그러네. 나를 무시하나 뭐 이렇게
이렇게 괜히 막 자기 어떤 자격지심으로 뭐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제 배척하고 그런 습관적으로 다 작동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굳이 뭐 그 사람들은 굳이 그 사람을 배척할 의도도 없었고 그런 항구도 아는데 스스로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습관적인 그런 것들이 반응하는 뭐 그런 상태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날거 상태라고 이제도 얘기하는데요. 날거 상태. 그 어린애들의 어떤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새로운 경험들, 그런 날거 상태.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습관적인 예측 이런 것들 하시면 과거 경험에 더 씌움 없이 현상을 좀 더 있는 그대로 그래 바라본다는 거죠. 익숙함에 잠긴 대상도 새롭게 보이는 경이로움이 생기며 이를 자주 경험하면 삶 전반에서 고정관념이 줄어든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와 고의 재발견이다. 무상은 우리 뭐 항상 공부를 많이 하죠. 모든 것은 매 순간 변한다. 뇌는 안정적으로 고정된 것이라고 예측하지만 실제로 계속 변화 중임을 직접 체감하게 됩니다. 일상 사물, 사건, 관계마저도 고정된 실체가 아닌 변화의 흐름으로 바라봅니다. 그렇죠. 이런 내 고정된 수행을 통해 가지고 내 고정된 관념을 이렇게 벗어나서 세계를 보려면은 세상이라는 것은 항상 변화하는구나. 뭐 나의 뭐 어떤 젊음이라는 것들도 뭐 내가 늙어가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능력이라는 것들도 뭐 변해가는 거고 인간은 뭐 누구나 죽는 거고 이런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 젊음은 영원할 거야. 뭐 또 내 어떤 나의 능력은 영원할 거야. 이런 게 집착이 되면은 그게 바로 괴로움인 거죠. 무상하지 못하는 것을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고 그게 집착하면은 괴로움이 생긴다. 이것이 불교의 가르침 아닙니까? 무아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있는 나라는 것들도 주변의 조건들에서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이다. 나라는 것들이 실체가 있는 것들이 아니다. 내가 뭐 나는 항상 뭐 능력 좋은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들도 사실 여러 인연 조건들에서 만들어가고 변해가는 것이 있는 건데 나의 고정된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런 것들 영원한 것처럼 우리는 집착하고 산다. 사실 나라는 것도 가변적이다. 이런 것들을 무상고 무아 이것들을 삼법인이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의 체험이 일어나면은 어떤 경험이 일어나느냐? 여행지에서 모든 감각이 새롭게 다가오거나 예술, 자연, 풍경 앞에서 일장적 사고가 멈추고 와 하고 감탄할 때 일시적으로 과거의 틀이 해체됩니다. 이런 체험이 자주 깊게 반복될수록 통찰이 지속, 확장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하 경험. 오랫동안 고민하는 문제 해결이 의도치 않은 순간, 뭐 샤워 중, 산책 중, 명상 중에 떠오르는 현상입니다. 외부 자극이 줄고 뇌가 내부 모델을 재편성하면서 창의적 해법이나 통찰을 발견합니다. 뭐 이런 경험들 하잖아요. 뭐 아르키메데스가 이제 그런 하잖아요. 뭐 이렇게 부력의 원리를 발견할 때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왕이 해결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다가 모르겠다 하면 샤워하자면서 이렇게 뜨거운 물에 이렇게 몸을 잠갔는데 맞아 부력의 원리는 이런 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딱 통찰이 발생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유턴에 만류 인력 발견할 때도 그냥 이 세상 왜 저 달은 안 떨어질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사과가 떨어지는 거 보고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구나. 만류 이제 서로 당기고 있구나라는 것에서 통찰이 일어났다는 거죠. 보통 하두 깨달음도 이제 이런 상태에서 일어나는데요. 보통 뭐 이렇게 길 가다가 뭐 돌뿌리가 넘어지면서 하두가 깨졌다. 뭐 이렇게 졸다가 베개가 떨어지는 그 소리에 하두가 터졌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같은 원리인데요. 사람이 계속 고민하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불현듯 그냥 뭐 유화장 깨지는 소리에 뭐 창문 깨지는 소리에 그냥 이렇게 확 열린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야지 하두를 알아야지 뭐 어떤 과학적 원리를 알아야지 이러고 있으면은 이렇게 통찰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그런 고민을 항상 문제를 이고 있다가 뭐 보통 이제 걸을 때 이제 그런 것들 그냥 이렇게 계속 뭐 아무 자극 특별한 자극 없이 그냥 이렇게 걸으면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그런 경험들 한데 물론 깨달음의 그런 것들은 아니지만 어떤 뭐 내가 고민하고 있던 문제들 뭐 내가 사업을 한다든지 내가 공부를 한다든지 어떤 뭔가 공부가 막혀 있을 때 산책이나 뭐 샤워 중 할 때 이제 의도치 않게 그냥 탁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는 이제 그런 경험들인데요. 그런 것들은 그게 막 이렇게 노력하고 이러면 오히려 더 이렇게 막아버린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뭐 걸을 때나 이렇게 이럴 때 이제 더 이렇게 그 통찰이 일어나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물론 뭐 그냥 가만히 그냥 멍 때리고 있다 가지고 답이 보이지 않죠. 그냥 내가 그 고민을 계속 고민하고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냥 이렇게 불현듯 이렇게 딱 떠오른다는 거죠. 그런 순간적인 하는 경험들이라는 것들이 결국 보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왜 우리가 그런 왜 통찰이 일어나지 않느냐 했을 때 자꾸 이제 과거의 틀로 이제 세계를 보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통찰이 안 나타나는 거죠. 세계라는 거는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봐야지 이렇게 뭔가 해결책이 생기고 그런데 경영학 하는 분들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젊었을 때 성공이 오히려 이렇게 CEO들한테 장애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왜 전직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자네 해봤어? 자네 해보고 얘기하는 거야? 난 해봤어. 이런 그런 나의 해봤던 경험들이 물론 뭐 어떤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중요한 어떤 통찰이 됐죠. 근데 뭐 그것이 계속 통할 수는 없죠. 그게 뭐 어떤 조건이 바뀌면은 그런 방법이 더 안 통할 수 있는데 어떤 젊었을 때 어떤 자기의 어떤 성공 경험들이 어떤 하나의 너무나 큰 어떤 습관으로 형성돼 가지고 그냥 모든 것들 그런 걸로 이제 세계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너무 습관들이 그래 닿으면 오히려 젊었을 때 성공들이 오히려 이렇게 나이 들어 가지고 그런 거를 모든 부분에 적용하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장애가 돼 가지고 이렇게 경영에서 이제 그런 것들 되게 경계를 한대요. 끊임없이 어떤 밖에 조건들이 바뀌면은 또 다른 어떤 사업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데 자네 해봤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내 과거의 경험을 이렇게 강요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습관적인 고정관념이 이제 통찰을 막는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어떤 순간적인 깨달음이 이제 일시적 느낌에 그치지 않고 이후의 삶 전체의 인지적, 정서적 패턴을 재정비합니다. 이래서 이제 대인관계나 업무 가치관의 변화를 초래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담 영역에도 활용되고 그러니까 뭐 불교에서도 깨달음 한번 깨달았다 해가지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그런 체험이 와더라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임한다고 그러죠. 이제 그런 어떤 체험들을 끊임없이 지켜나가고 어떤 그런 깨달음의 어떤 체험들을 이제 지켜나가는 이런 것들이 사실 어려운 공부인데 사실 왜냐하면 설사 그런 어떤 반짝이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해가지고 그냥 살다 보면 또 그냥 이렇게 세상에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또 바라보게 되는 거죠. 습관이라는 것은 그거를 지켜나가는 그런 것들이 사실 수행이고 어려운 것들인데 그런 반짝이는 경험들을 했다고 해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뭐 내가 술을 좋아한다 했을 때 그런 습관들이라는 것은 내가 뭐 과거에서 수많은 뭐 이렇게 형성됐을 거 아니에요. 습관이라는 거. 그 습관들이라는 것은 또 한 번에 탁 끊는 것들은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않죠. 습관들이라는 것은. 내가 술을 끊어야겠다 하면은 뭐 내가 처음에는 마시고 싶지만 이제 점점점 습관을 이제 바꿔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거치는 것들인데요. 그런 통찰이 와더라도 일시적인 느낌이 그렇지 않고 그런 것들을 계속 지켜 나가야 되는 뭐 그런 것들인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뇌과학에서도 이제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이제 집중 명상 보통 사마타라고 그러죠. 사마타. 그러니까 이제 fMRI인데 fMRI 연구에서 이제 DMM 아까 그 저기 마음이 돌아다니는 그런 상태가 이제 감소하더라.
그래서 뭐 전측 대정 피질, 전던주 피질 등의 주의 조절 영역이 활성이 증가된다. 실제로 잡념 걱정이 줄어들고 반응 속도, 집중력이 향상된다는 시험 결과가 다수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그 화두하는 스님들 이제 그런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뭐 3달 이제 결제하고 나서 옛날에 요즘에 그 오락시간 게임 없던데 천기 올려, 백기 올려 이런 게임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 헷갈리게 하는. 그러니까 그걸 했는데 그냥 뭐 공부를 하고 그걸 하니까 집중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거의 막 일반인이 할 수 없는 어떤 점수 레벨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는 평상시에 막 이렇게 산란한 상태는 그걸 할 수 없어. 할 수 없는데 이제 이렇게 집중 수행을 하고 화두를 이렇게 수행을 이렇게 하다 보고 그걸 하면은 이렇게 너무 막 이렇게 선명하게 그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이제 그런데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런 게임들이 되게 이제 점수가 이제 높아지는 건데요. 물론 뭐 그게 뭐 깨달음하고 뭐 관계는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제 습관적인 그런 것들을 이제 멈추게 한다. 명상들이 이런 것들인데요. 그 열린 명상 아까 이제 열린 명상은 윗바사나인데요. 윗바사나 특징은 이제 떠오르는 감정, 생각을 판단 없이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태도가 형성되면서 감정적 반응성이 완화됩니다. 보통 요즘에 그냥 신경 끄기 기술 뭐 이런 말이 있더라. 신경 끄기 기술. 신경 끄기 기술이라는 것은 뭐 그냥 요즘에 얼마나 호들갑 떨어요. 유튜브 보면은 호들갑 세상이라고. 근데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막 조그만 일도 막 이렇게 과대 포장하고 큰일 났어요. 막 이렇게 해야지 그게 보상이 주어지는 구조예요. 그냥 밋밋하게 그냥 뭐 그냥 좋아요 뭐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 전혀 관심 안 가리죠. 뭐 저기에 뭐 어떤 뭐 대통령이 전보로 갔더라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난리 부리를 쳐야지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좋아요 클릭해주고 이제 말하자면 슈퍼 채식하고 돈을 버는 구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너무 휩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 코로나 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저기 뭐 정말 국민들이 다 단합을 해가지고 코로나를 잘 방어를 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뭐랄까 제가 탁구장 가면은 탁구장 갈 때 우리가 항상 그랬던 문자 보면은 막 어디 동네에 무슨 코로나 환자 몇 명 박생 그 동네 가지 말고 탁구장에 보면 우리 옆 동네 탁구장에 코로나 환자가 갔습니다. 그 탁구장에 출입하는 자는 우리 탁구장에 들어오지 마세요. 지금 생각하면은 무슨 뭐 저렇게 한다 해가지고 그 탁구장에 코로나가 뭐 방지가 될까? 옆 동네에 코로나 갔다고 해가지고 내가 코로나에 안 걸릴까? 그렇잖아요. 좀 굉장히 호들갑 떠는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상에 호들갑에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 유튜브에 막 보면은 막 그게 관심 쏠려가지고 그냥 우리 윤 대통령도 맨날 극우 유튜버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거가 조작됐다. 북한 지령이다. 중국에서 어떤 선거가 조작됐다. 이런 뭐 실제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사람이란 거는 거짓말도 계속 해버려 믿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렇게 노출돼 버리면은 진짜 그런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반대로 뭐 극우 유튜버에 있는 뭐 극자 유튜버겠죠. 뭐 그런 거 전혀 뭐 이렇게 다른 얘기를 하다 보면은 같은 대한민국 사는데 전혀 대화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 하여튼 그런데 어떤 우리 정신이 팔려버린다. 그런 데서 우리가 좀 관심을 끄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명상일 수 있는 거죠. 그런 데 대한 어떤 휩쓸리는 어떤 그런 반응들을 끄고 어떤 하나의 하두의 대상으로 이렇게 내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 본 모습이 보이는, 내 습관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맨날 이런 패턴으로 내가 보고 있었구나. 이런 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내가 인간관계에서 내가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알아야지 내가 뭐 어떤 걸 뭐 고칠 수 있잖아요. 제 친구 중에도 그 친구는 항상 자기가 뭔가 무시를 당한다. 친구들한테 뭐 이런 데 대한 어떤 뭔가 고정관념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이렇게 식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이렇게 따라줬는데
아니 뭐 하다 그 친구 물을 뭐 안 줄 수 있잖아. 뭐 하면서 이렇게 정신 팔리다가 근데 그 친구한테 물을 무컵이 안 갔어. 근데 뭐 자기를 무시한다고 막 이렇게 아니 그런 사람 있잖아. 괜히 뭐 아무 하는데 왜 나를 무시하냐 막 이렇게 따지는. 그게 뭐 내가 안 그렇다는 거 아니고 누구나 좀 그런 관념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금 차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고정관념 틀로 이제 내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한번 멈추고 한번 내 안에 어떤 그런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한번 지켜보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어떤 수행이라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사실 없는 학습이다. 깨달음이 어떻게 통찰이 이렇게 발생되느냐 이런 메커니즘을 공부하면 이제 사실 없는 학습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외부 자극이 극도로 줄어든 상태, 뭐 명상이나 상태이죠. 명상이나 뭐 고요한 상태, 멍 때리기. 멍 때리기 요즘 멍 때리기 대회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영화 오래 보기 대회가 있었어요. 영화 오래 보기.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도 한 3일 동안 이제 영화를 그러니까 이게 졸면은 이제 아웃이야. 졸면. 근데 영화를 이제 계속 이제 24시간 뜨는 거죠. 그래 한 3일 동안 한 사람 1등 하더라고요. 한 3일 동안 잠 안 자고 이제 심사위원회 돌아오면 자는 사람 이제 그냥 이렇게 아웃돼 가지고. 요즘에는 한강에서 멍 때리기 대회도 멍 때리기 대회. 그러니까 멍 때리기도 그냥 눈 뜨고 있어야 돼. 뭘 생각하더라도. 근데 멍 때리는 것도 아무 생각 안 하고 잠이 오죠 사실. 뭐라도 하나를 생각해야지. 하두가 됐든지 뭐 하나 재밌는 어떤 생각해야지 잠을 안 잘 수 있는데 어쨌거나 멍 때리기 그러니까 뭐 화두하고는 멍 때리하고는 의미가 다르죠. 화두라는 하나의 이제 대상이 있는 거지만 그 주위에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 주위의 어떤 그런 어떤 자극들을 한번 멈추 가지고 우리 어떤 화두라는 대상의 어떤 강력한 주의를 한번 여기에 대상을 이제 집중하자. 그렇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은 내가 습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그런 모델들이 습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세상들의 어떤 틀, 왜 내 세상을 나를 무시하냐? 뭐 이런 어떤 습관적인 틀을 한번 그런 것들을 멈추는 그런 역할들이죠. 이럴 때 이제 깜짝 통찰, 아하 하는 경험이 일어나는 거던데요. 이런 것들이 외부 지식 없이도 기존에 내재된 정보들을 재조합, 재정비해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다. 뭐 이런 것들이 굳이 뭐 불교적인 깨달음이라기보다도 뭐 내가 뭐 어떤 사업의 어떤 뭐 아이디어나 뭐 어떤 내가 공부할 때 어떤 막히는 부분에서 이렇게 그런 주위에 그런 것들을 멈추고 어떤 내 마음의 어떤 그런 명상 상태에서 그러다 보면은 통찰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인데요. 그래서 인지 재구성의 극단적 사례다. 깨달음은 심리학에서 말하는 사고 바꾸기가 매우 근본적 차원에서 일어나는 경우로 이해 가능합니다. 한번 일어난 통찰이 자기관, 세계관, 정서, 행동, 패턴 전반을 재정비하여 장기적 변화를 유발합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관점의 전환이라다. 관점의 전환이 있다. 결국은 깨달음이란 것은 내가 세상을 본다. 내가 있고 세상을 본다. 이런 관점인데 이게 결국 나라는 것들도 내 마음이 만들어낸 하나의 어떤 형성된 세계관이고 세계를 판단하는 것도 내 마음이 드러난 어떤 모습이구나. 그게 내 아상인 거고 법상인 거고 내 마음이 만든 거구나. 이제 이런 통찰이라는 것이죠. 그걸 이제 보통 깨달음이라고 이제 하지만은 어쨌든 그런 명상을 통해서 이제 인지적으로 재구성한다는 것은 내 기존의 어떤 고정관념을 한번 바꾸는 것이다. 그리고 그 궁극에서는 뭐 내 나라는 것도 하나의 생각이고 아상이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근본적인 깨달음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뭐 근본적인 깨달음을 목적하지 않더라도 이런 어떤 심리치료, 명상 기반 MBSR 뭐 이런 건데 이런 것도 위파사나
명상인데 이런 것들 요즘 병원에서도 많이 이제 그 심리 치료할 때 씁니다. 뭐 보통 이제 뭐 호흡감 같은 거. 그런 종교적인 생각을 싹 빼고 이제 호흡을 이제 집중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뭐 우울증, 뭐 불안, 스트레스 완화, 뭐 이런 것들에 효과가 있는 것이 뭐 다 이제 증명이 됐고, 그래서 이제 명상의 뭐 장점, 뭐 이런 것들은 뭐 하여튼 뭐 심리학에서 이제 만병통치약이라고 또 얘기하죠. 뭐 하여튼 뭐 주의력, 집중력 향상도 되고, 뭐 자아 감각 약화와 심리적 유연성 증가, 뭐 창의적 통찰적 강화, 뭐 자기 연민, 자기 비판이나 수치심을 주고 스스로의 친절해지는 태도 형성된다. 그러니까 자기 비판이나 수치심이나 이런 거는 항상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마음이라는 거죠. 자기를 돌아보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뭐 반성적 의식이다 뭐 이럴 수 있지만은 사실 자기를 돌아봄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그렇잖아요. 내가 잘 살고 있냐 이렇게 마음이 자꾸 흔들흔들거리잖아요. 그냥 내가 잘 살고 있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벌써 이런 생각이 들던 자기 돌아보면 왠지 우울해지잖아. 빨리 그냥 주어지는 거 그냥 밥 오면은 배고프면 밥 먹고 그냥 졸리면 잘 뿐인데 나는 왜 자야 되지? 왜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벌써 우울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린다는 거죠. 하여튼 뭐 이런 뭐 명상들도 이제 이렇게 뭐 저기 철저하게 뭐 전문가들 이제 이렇게 그 감독하에 뭐 우리 하도할 때도 스승의 이렇게 점검하에 일어나는 거죠.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의 어떤 그냥 혼자 하면 이런 것들을 뭐 어디로 저기 옆길로 셀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여튼 저기 뭐 깨달음, 명상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심리적이고 그냥 뭐 어떤 초월적인 이런 게다보다도 어떤 요즘에는 뇌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이제 이렇게 증명이 되고 신비한 현상이 아니다. 또 이런 것들은 이제 불교만의 어떤 고유한 또 전유물도 아니더라. 뭐 다른 분야에서도 충분히 이런 경험들이 일어나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뭐 질문 있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뭐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뭐 과학적인 대상은 측정이 가능하고 뭐 기계로 이렇게 해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지만은 자기 마음을 이렇게 알고 어떤 조절해 나간다는 것은 뭐 남한테 이제 보일 수 없잖아. 이렇게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조심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요. 어, 사실 이런 것들도 이렇게 깨달음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사실 이렇게 잘못 공부한 들이 흔하죠, 너무. 그래서 스승의 어떤 그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필수적인데요. 물론 뭐 심리학에서도 이제 어떤 뭐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들 감독 하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감독이 되고 있고, 또 우리 불교 수행에서도 스승의 역할이 절대적이죠. 스승의 역할이. 또 스승은 이제 제자는 이제 스승을 믿어야 되고 어떤 그런, 왜냐하면 이 깨달으면 경험이 일어나는 것도 착각으로 많이 일어나요. 뭐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는데 하나 다 알았다. 뭐 이렇게 뭐 그냥
이게 주관적으로 그냥 다 이게 그냥 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묻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해버리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잘못 되는 경우도 되게 많은데요. 뭐 잘못된다는 것은 뭐 이렇게 외도로 빠진다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점쟁이가 된다든지 무슨 막 이렇게 무당이 된다든지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런 깨달음의 그런 경험이라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어떤 그런 경험들이라는 것들이 내면에 일어나는 것은 확실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불교에서 말하는 정말 어떤 깨달음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뭐 신기한 경험들 뭐 신기한 뭐 이렇게 뭐 하다가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경험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런 것들은 이제 눈 밝은 선지식에 점검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은 뭐 불교에서도 철칙으로 이제 강조하고 있죠. 예. 물론 뭐 이렇게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야겠다, 불교를 한번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먼저 내는 게 우선이겠죠. 그걸 발심이라고 그러죠. 그냥 뭐 나는 세상이 너무 사는 게 만족스러워. 나는 세상이 너무 굳이 뭐 불교를 공부할 뭐 그래 사는 사람 오케이. 그렇게 사는 나 인생에 난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정말 불교가 뭘까 이런 걸 또 궁금하게 되고 또 뭐 이렇게 그래서 우리 뭐 이렇게 불교 대학에서 공부도 하고 뭐 참선도 하고 그런 사람들한테는 스승의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질문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혼자 떠들어가지고 너무 오늘 좀 일찍 끝내라고 해가지고 40분 맞죠? 예, 그래요. 오늘은 경전 공부를 못하고 하여튼 제가 요즘 공부하고 있는 거를 좀 소개시켜 주는데요. 다음 주에 두 주 거 요번 주 하는 거 하고 다음 주 거 같이 법 구경하고 또 다음 번까지도 같이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열심히 강의해 주신 스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희 오늘 조별 모임 하는 거 아시죠?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른 시간부터 행여들 작업에 동참해 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똑같이 조장님들께 신청해 주시면 조장님들께서 저희 총무님한테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많이 참석해 주세요. 그리고 봉축 점등식 안내가 있는데 작년에 여러분들 광화문 가셔서 불 켜는 거 하셨죠? 그거 올해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버스가 5시에 출발을 하고 버스는 한 대만 출발한다고 하니까 참석하실 분 역시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 수요일이에요. 맞아요. 4월 2일 다음 주 수요일에 다음 주 수요일은 10시에 오셔서 등작업 하시고 수업하고 연등에 점등식 가고 이거는 강제 선택 그리고 저희 거기서 자유롭게 헤어지는 거니까 저희 아니야. 부처님이 하면 그렇게 이혼당하고 그러지 않아. 괜찮아. 안 쫓겨나. 그리고 저희 4월 2일 말고 그 두 번째 주부터 육법공양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육법공양은 저희 반이 인원이 많지가 않아서 거의 다 연세 드신 분 빼고는 거의 다 아니 주말반 하고 우리끼리만 해야지. 11명 해야 되는데 다 거의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봉사하고 계시는 분 계시잖아. 그날 부처님 오신 날 시간을 낼 수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 먼저 그 봉사하시는 분한테 나는 이게 하고 싶다, 육법공 해야 된다 그러면 그거 하셔도 돼요. 그때는 그지 육법공양. 김명자 보살님은 육법공양 왜 우리 기본반 때 저기 수계식 할 때 공양물 이렇게 받치고 한복 입고 하는 거 있잖아. 그게 이제 2학년 때 부처님 오신 날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지금 저희가 거의 제가 명단을 발표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명단 뽑았는데 명자 보살님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그래서 권기현 보살님, 조례현 보살님, 유충하 보살님, 이순 보살님. 안 한다고? 왜? 아직 인원 없으면 강제로 해야 돼. 일단 보려. 맞아. 지난번에도